자, 방정식 편을 다 배우고 함수까지 오게 되었네요. 함수 무엇일까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까지만 배우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어려운 함수도 배우게 돼요. 선생님이 방정식에서 함수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나요? 방정식은요, 방정식을 우리가 실제 좌표 평면이라는 어떤 공간에 표시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함수예요. 따라서 함수라는 것은 실제 그림으로 나타내진 좌표 평면과 그리고 식을 풀게 되는 그런 방정식과 사이의 매개체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자, 함수의 위치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다음에서 보기로 해요. 함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봐야겠네요. 함수는 한자 풀이로 하면요. 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상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자 잘하는 친구 있으면은 함이라는 한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함수이다. 무엇인가요? 상자 속에 들어간 수. 상자 속에 들어간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함수라는 이미지만 표현한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함수는 규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는 규칙이다. 어떤 수가 있잖아요. 그 수를 상자 속에 쏙 넣게 되면 이 상자가 마술 상자야. 그래서 들어간 수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수를 쏙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는 규칙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정식으로부터 함수가 나왔댔는데요. 그러면 그 형태 먼저 소개할게요. 1차 방정식이다 했던 건 어떤 거였나요? 바로 좌변의 모든 식을 이항시켰을 때 이렇게 좌변이 1차 식의 형태로 된 것이 1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렇다면 1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1차 함수는 비슷한 형태의 식이 있긴 한데 이처럼 y가 등장하게 돼요. 함수의 특징은 미지수가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도 있다는 것이죠. 미지수가 이처럼 두 가지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미지수 성질 중요한데요. 함수라는 거, 어떤 상자에 수를 넣고 그 상자 내에서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수가 나온다. 그 말 기억하시면서 x하고 y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x하고 y는 각각 미지수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함수 규칙에 순종하는 미지수입니다. 함수의 규칙에 순종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규칙에 순종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른데요.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에 상자가 있으면 투입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재료로서 넣는 애라는 거지. 그런데 y는요. x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y는 그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는데 x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x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이 상자에 재료로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y는 어떻게 돼요? x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가 다르겠죠? 넣는 재료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y는 x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 변수가 되겠네요. 자, x는 독립변수이고 y는 종속변수이다 배웠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x라는 것을 상자에 넣어서 이 상자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y가 나왔다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 중에서 함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함수는 이 상자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이랬지? 이 상자가 나타내는 규칙, 그 자체가 바로 함수가 됩니다.
자,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함수를 나타내는 조건들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는 식으로 표현된 함수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낸 상자의 함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x하고 y가 같이 등장하는 거 함수라고 했죠? 예, 함수식이에요. x 무슨 변수라고 했나요? x는 독립변수, 그리고 y는 종속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함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x 재료로서 들어가요. 독립변수 재료로 들어가네. 그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y가 나오려? y는 들어간 x에다가 1을 더한 규칙에 의해서 y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함수 상자 나타냈을 때 한번 들어가는 x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볼까요? 1, 2, 3. 이 세 개의 수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x를 정해줬을 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이라는 뜻은 x가 들어가는 범위를 정해준 것이죠. 자, 그럼 y는 무엇이 나오나요?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때 1 플러스 1은 해서 y는 2가 나오게 되죠. 또 x가 2일 때 2 플러스 1에서 3이 나오고요. x가 3일 때는 3 플러스 1을 해서 4가 나오게 돼요. 이처럼 y값으로는 2, 3, 4가 나오게 되는데요. y의 결과로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 y의 범위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의역과 치역 말고도 공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 나오는 범위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정의역은 뭐라고 했나요? 그것은 함수에서 x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정의역이 되겠고요. 치역은요. 치역은 규칙성에 의해서 함수에서 y 값들의 범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역은 무엇이나요? 자, 선생님이 x하고 y를 비교를 하면서 y는 무엇에 따라 정해진댔지? x 값에 따라서 y는 값으로서 정해져요. 어떤 결과로서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y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봐봐. 위에서 보면은 x가 위 문제에서 1, 2, 3일 때 y는 2, 3, 4로서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y를 1, 2, 3, 4, 5라고 원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 3, 4가 결과가 나왔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주어진 y의 범위를 공역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결과로서 나온 것은 치역이에요. 이 차이 알겠나요? 정의역에서 x가 주어지면은 그것들을 일일이 투입해서 결과들이 나오잖아. y 값이 결과로서 나오지? 그것은 치역이야. 하지만 공역은 뭐야? 원래 주어진 y의 범위예요. 따라서 공역하고 치역은 어떤 관계입니까? 치역이 공역에 포함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공역이 더 크고 그 속에 치역이 일부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정의역과 치역, 공역 얘기해 봤는데요. 이 용어들 잘 구분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 볼게요. 함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요. 아까 나온 상자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림이니까 우리 꼭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함수식이 있고요. 이 함수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그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먼저 x라고 해서 어떤 집합의 형태로 나타낸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y라고 해서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여기는 대문자 x고 대문자 y죠? 집합을 나타내요. 여기 보이는
소문자 x와 y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 나온 x하고 y는 미지수, 변수를 나타내는 거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의 문제와 연관지었을 때 여기 보시면 가능한 x값의 범위들, 함수에서 가능한 x값의 범위니까 이걸 뭡니까? 정의역이죠. 또한 가능한 전체 주어진 y값의 범위 무엇일까요? 공역일까? 치역일까? 그렇지. 원래 주어진 y의 범위는 공역이에요. 그렇다면 치역은 일일이 대응시킨 결과물로서 선택된 y들이 치역이 되겠지. 그럼 아까 나온 대응에 따라서 이것들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1. x가 1일 때 y는 2가 나왔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3이 나왔다.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4가 나왔다. 이렇게 화살표로서 함수 대응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로 간다는 거 규칙에 의해서 x하고 y가 연결되어서 짝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역 알아볼 수 있는데요. 치역 어디야? 치역은 바로 y값, 함수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 y값이 되겠지? 이것이 치역이 되겠네요. 함수는 규칙에 의해서 어떤 화살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함수식을 나타낼 때요. 이렇게 x하고 y의 형태로 나타내도 되고요. 또는 새로 등장하게 되는 표현 방법. 이렇게 f를 써서도 나타내도 됩니다. f는요. 무엇의 약자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0으로 표현할 때 펑션이거든요. 펑션의 약자예요. f. 그런데 f 말고도 fx, gx, hx 이렇게 함수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f를 많이 쓰죠. 따라서 선생님도 앞으로 f 무지 많이 쓸 거니까 별표해 두시고 이 표현 방법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이 특징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f라는 상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돼 있어? x가 f라는 상자 속에 쏙 들어가 있지? 기구인 거예요. 기구. 여기 보면 x가 쏙 들어가서 딱딱딱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물은 들어간 x에다가 1을 더해서 나와라. 그 얘기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x는 1일 때 y는 2이다. 이렇게 대응관계는 첫 번째 식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함수식에서 나타냈을 때 x가 1일 때 y는 뭐예요? 바로 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물을 때 F1은 묻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X는 1일 때 Y는 무엇인가 묻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따라서 F는 1일 때 그 값이 무엇이냐 풀 때에는 원래 Y는 X 플러스 1이었고 FX는 X 플러스 1이었잖아. 이걸 이용해야겠지. 자, 봅시다. F1이란 말이야. F1이면은 X 대신 1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F1은 1 플러스 1이지? X 들어갈 자리에 1만 넣으면 돼요. 그 값은 뭡니까? 2가 나오네. F1은 2이다. 자, 따라서 우리는 Y에 대응되는 값이 Fx이다. 요거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함수를 얘기할 때 정의역과 치역을 집합으로서 줄 거예요. 문제에서 보시면 대문자 X로 표시되어 있고 집합이 나타나 있으면 그건 정의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처럼 이렇게 대문자 X에 숫자들이 들어있죠? 이걸 뭐라고 보라고 했죠? 정의역. X 값들의 범위. 자, 그 다음에 대문자 Y로 놓고요. 이렇게 숫자들이 있으면 이것은 공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역은 정의역을 함수에 넣은 결과로서 나와야겠죠? 보통은 치역은 잘 쓰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치역. 여기 보시면 조그만 x가 아니라 라지 x, 대문자 x를 함수의 전체에 넣었죠? 바로 정의역 전체를 함수에 넣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집합 표시 방법이에요. 당연히 그건 치역이겠죠?
정의역을 함수에 넣은 결과들의 집합이니까요. 자, 함수는 모든 것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성질을 가져야지만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조건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수의 조건 중요하니까 별표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정의역 있잖아요. 정의역의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화살을 쏘아야 한다. 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더 어렵게 하면 대응되어야 한다. 대응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실제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의 각 원소는 하나의 화살만 쏜다.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는 하나의 화살만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면요. Y에 한 개씩만 대응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로서 선생님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과 못 되는 것들 각각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